제7장. 책을 읽으면서 의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프랜차이즈 요식업을 폐업하고 1억 원의 빚만 남긴 채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곧 이어 첫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은 강박증에 가깝고 초조했다. 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문을 두드렸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늘 초조함과 불안한 마음은 무의식에 각인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언어는 부정적이었고 누구보다 격하기까지 했다. 흔히들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나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당시 내 머릿속에는 아내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딸아이 외에는 그 어떤 들어올 틈을 두지 않았다. 저녁에 골판지 배송 일을 시작할 땐 집안에 내가 없는 관계로 항상 긴장했다. 혹시 독촉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밤늦게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전화기를 손에 떼지 않았다. 날밤을 꼬박 새며 골판지 배송 일을 하는 험한 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이런 방어적 기질 때문이었다. 대신에 내 마음은 거친 황무지의 땅처럼 메말라가고 있었다. 나는 주유소에서도 일했다. 골판지 배송과 대형 화물 운전을 끝으로 영업용 운전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당시 경유 가격이 1,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더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 아내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남는 시간에 돈벌이를 찾던 중 주유소를 알게 되었다. 아내는 주유소 격리 업무를 하던 중 나에게 추천해서 다니게 되었다. 이곳 주유소는 무엇보다 일반 주유소와는 사뭇 달랐다. 다들 유니폼을 입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가 하면 차가 도착하면 무릎 앉아 자세로 고개를 내었다. 처음엔 난색을 보였다. 매일 온몸으로 거칠게 일을 하다가 고객님 하는 소리부터가 낯설었다. 서울에 있는 주유소 중에서 매출이 5손가락에 들었고 서비스가 남다르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내 나이 37. 직원들에 비해 적지 않은 나이였다. 나는 또 다른 도전을 해야 하고 독서에 본격적으로 눈뜨게 해준 시기였다. 윌리엄 A. 올코트의 부지런한 습관만이 인생의 기적을 낳는다를 읽었다. 224페이지로 되어 있어 한 손에 잡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삶의 전반적인 지혜의 지침서다. 경기도 안양에서 광명까지 버스로 출퇴근하며 수시로 읽었던 기억이 있다. 그 중에서 나에게 와닿았던 글귀를 소개한다. 게으른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구실은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마치 나에게 질책하는 것 같아 자주 되뇌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사에서 안정세를 보였고 회사의 서비스 교육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전에는 몰랐지만 주유소에 근무해보니 하루 동안 예상치 못한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다. 6만 원을 주유하면 내부 세차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 차량이 줄지어서는 이런 비일비재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고도 피할 수 없다. 일하며 느낀 점은 서비스란 고객 응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며 알았다. 고객은 대접받고 싶어한다. 주유를 마치는 짧은 시간에 내 돈을 내주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다. 나는 고객과 싸우지 않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차츰 여러 고객께서 나를 찾았다. 고객이 알아서 찾아주니 나 또한 자긍심이 일었다. 온종일 서서 일하고 내부 청소를 하려니 체력적으로 힘에 부쳤지만 보람을 느꼈다. 나를 변화시키러
한 권의 책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자는 나는 서서히 성장함을 느꼈다. 그에 관한 결과일까? 나는 1년여마나 2호점인 광명주유소를 책임지는 점장이 되었다. 그리고 광명정의 목표인 하루 50드람을 달성했다. 책 한 권이라도 마음이 우러나오는 독서는 분명 의식 수준을 향상한다. 언제나 준비는 자만이 기회를 얻는다고 했다. 그 준비는 절대적으로 독서라 생각한다. 한 줄이라도 이 득대를 한다는 특질의 뜸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나는 독서를 통해 배움의 자세를 익혔고 겸손을 배웠다. 처음 기계가 공을 배우려 했을 때는 내 나이 42살이었다. 공장의 기술진 중 공장장이 나와 같은 연배였다. 아무래도 나이 어린 엔지니어는 내가 불편한 건 오히려 당연했다. 하지만 엄연히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들은 존중했으며 먼저 다가갔다. 그리고 하나라도 배우려 후배로서의 예를 갖췄다. 하지만 기초적인 것조차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들에게 배웠다. 1년 동안 기계 공책을 가지고 다니며 묻기를 반복했다. 때는 못 알아들어 나 스스로 답답해 책을 찍기까지 했다가 다시 사기를 반복했다. 이때 김기환 명장님이 어머니 저는 해냈어요를 감명 깊게 읽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읽고 목숨 걸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다시금 가슴 언저리에 녹아내렸다. 같은 기계 분야라서 더욱 공감했다. 이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H사에 입사해 그곳 사장님에게 배우면 빨리 성장할 거라 넌지시 알려주었다. 나는 전화가 끝나자 무섭게 연락을 했고 바로 찾아갔다. 쇳불도 담김에 빼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고 입사를 허락해 주셨다. 알고 보니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앞서 김규환 명장님은 결혼 20년 동안 매일 아침 맞전하는 부부이며 회사 앞 전문에서 누가 보든 말든 두 손을 모아 합장한다. 나는 30분 전에 출근의 기계를 켜기에 앞서서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늘 나와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를 외쳤다.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식을 행하듯 아침마다 두 손을 모았다. 나 스스로 김규환 명장처럼 해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배워야 하므로 성공한 사람의 복사본이 되고자 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려 노력했다. 수시도 묻고 따라했다. 이때 담배도 끊을 수 있었다. 하루에 3갑을 피울 정도로 애연가였던 내가 스스로 단번에 끊었다. 제품의 분량이 낮자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과감히 끊어버렸다. 끊고서 다시 피울까봐 휴식 시간조차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기계에 붙어 있었다. 정성을 들어서인지 몰라도 내 한 해가 지나고서 월급이 많이 올랐다.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태초부터 악천후나 거대한 동식물로부터 가족이나 부족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방어적 기질을 답습해왔다. 이는 세월이 흐르면서 유전적으로 이어져 후대들 또한 부정적 감정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오는 정신적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직원들은 한 기계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다른 기계를 명하면 부정으로 일관한다. 계급이 깡패라고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온통 불만이 가득하다. 이런 지나친 방어적 기질이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독서다. 그 분야의 전문가 선인들의 지혜를
책을 통해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크나큰 행운이다. 따라서 도서를 통해 삶의 깊이를 깨닫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장비 두 대가 동시에 알람을 울렸다. 즉 비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정지했다. 이미 한 대는 주축이 회전하지 않고 원인도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회사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다. 제일 큰 문제는 이런 종류의 장비를 해체해본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스핀들에 대한 정확한 도면이 없기 때문이었다. 두 달째 새벽 3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다. 때론 너무 피곤해 계속 밤을 새우고 엔지니어와 함께 씨름하고 있다. 다행히 한 대는 내부 전기 이상으로 원인을 파악해 수리한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은 대기업 기술진들이 실사를 나왔다. 원인 기만과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직접 확인 찾아왔다. 대기업 간부들은 사진도 찍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된 원인과 진행 상황, 언제부터 정상 가동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들이 돌아간 뒤에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나는 창원에 있는 신 부장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그 회사는 잉글 헤드를 직접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에 기술적으로 나올 거라 판단했다. 대표님과 함께 온 신 부장님 역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일단 노후된 유럽 장비라서 분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부속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신 부장님도 자칫 잘못 건드리면 손해배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을 우려하며 말을 아꼈다. 같이 오신 대표님과 충분히 상의 후 혹시 잘못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전제로 분해 작업을 시작했다. 두 분의 경험을 기초로 하나하나 뜯어 나가다 보니 역시 배선이 문제였다. 눈에는 얇고 가느다란 전선에 불과하지만 기계 안에서 기름 등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 속에서 끊어진다는 것이다. 분해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 그리고 수리하는데 다시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다. 답답한 마음을 달리기 위해 주말에 서점에서 근무한 일본인들이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회사에 놔두고 읽었다. 수리를 마친 스핀들은 대표님과 신 부장님 손에서 세심하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며 조립했다. 배선까지 꼼꼼히 정리해가며 조립 완료 후 작동 버튼을 누르다 빠르게 회전되었다. 2달 만에 정상 가동이 된 것이다. 너무나 흥분해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이 책에서는 그는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목표도 없이 사는 이들에게 지금 하는 일을 즐기라며 피력한다. 더욱 적극적인 긍정으로 부지쳐 일한다면 분명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거라고 욕설한다. 내가 이 현상 게시판에 써놓은 내실 있는 오늘을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글은 바로 교세라는 경영 철학 중에 하나이다. 막연한 미래보다는 오늘 현재에 더욱 충실할 것을 강조한다. 지난 2달간의 고생이 이 책에서 위로가 되었다. 지난 2달은 내게 무엇보다 의지할 데 없고 물어봐도 대답 없는 사막과 같았다.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현실에도 같이 엄청난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연출해야 했다. 하지만 끝까지 몰고 들어지만 뭐라도 건질 것 같았다. 이것이 내가 일하는 이유다.